안녕하세요. 잘 사고 잘 파는 부동산 이야기의 안쌤입니다. 오늘은 유명인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에 가수 B가 920억 원 강남 대로변에 있는 빌딩을 매입했다는 기사입니다. 또한 기존 빌딩을 팔아 327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고, 배우자인 김태희 역시도 시세 차익 71억 원이 발생했다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 내용만 보면 연예인들은 돈을 거저버는 것 같기도 하지만, B가 920억 원 강남의 메인 도로의 건물을 사기까지의 부동산 투자는 어떠했는지 스토리를 살펴보고 배울 점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의 레인 애비뉴입니다. B가 21년 6월에 495억 원에 매각한 건물입니다. 대지는 310평, 연면적 973평입니다. 평당 1.5억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시세 수준으로 잘 매각한 것 같아요. 그럼 B는 이 건물을 언제 얼마에 샀을까요? 2008년도 7월에 168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약 5,4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저 돈이 있었더라면 168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살 수 있었을까요? 딱 봐도 임대료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같잖아요. 참고로 이때 B는 레이니즘 앨범을 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구입하고 8년이 지난 시점의 사진입니다. 레인 컴퍼니라는 2층짜리 건물이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1인 기획사인 레인 컴퍼니를 만들어서 국내에 활동을 하고 있었을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청담동 121에 28의 땅은 레인 애비뉴라는 멋진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건물 가격을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약 20억 원 건물 비용이 들었고, 그럼 취득 가격 168억 원에 건물 가격 20억,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은 약 200억 원 정도가 취득가액이 되겠네요. 이를 495억 원에 팔게 되면 29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사서 21년도에 매각을 했으니까 13년 정도 보유를 해서 295억 원의 차익이라면 연간 22억 원 정도의 부동산으로 매출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부동산 수익으로 연간 22억 원이 발생했으니까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 경우에는 21년 3월에 203억 원 강남역 인근에 있는 근생 빌딩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대지는 122평, 연면적 587평입니다. 평당 1.6억 원 정도의 매각을 했으니까 이 역시 시세 수준에서 이제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14년도에 132억 원에 매입을 했고, 취득세 등의 비용을 더하게 되면 14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03억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시세 차익은 63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약 7년 동안 약 연 9억 원의 부동산 수익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B처럼 장기간 보유하고 개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잘 투자한 것 같습니다. 앞선 두 개의 부동산 경험과 차익 등으로 다시 구입한 부동산이 강남역 인근에 있는 이 부동산입니다. 920억 원에 매입을 하고 대지는 146평, 연면적은 881평입니다. 수익률은 약 3% 정도 수준이었고, 평당 가격은 6.2억 원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산 거잖아요. 그럼 잘 산 거라고 보여지나요? 내가 같은 상황이라면 난 살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저 시기에 모두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21년도 6월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상권이 9시에 불이 꺼졌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실예로 저 부동산은 제가 1,000억 원대에서도 이제 매물을 봤었거든요. 그때도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럼 B가 잘 산 건지 임대료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상권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 지역이에요. 한국감정원에 나와 있는 임대료 수준에서 보면 1층은 평당 한 34만 원 정도, 2층은 14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로 강남대로는 지적도로 보게 되면 대로변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지역은 건물이 이제 쭉쭉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21년도 7월 주변 임대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건물이 있는 대로변이 A그룹이라고 보고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E면은 B그룹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A그룹은 1층이 평당 150만원, 그리고 3층이 평당 65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B그룹은 1층이 평당 67만원, 3층이 평당 15만원 정도 수준이었죠. A그룹, B그룹은 약 2.5배에서 3배 정도의 임대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B의 건물을 수익 환원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때 약 한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 가치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평당 한 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B는 평당 한 6억 정도에 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B는 건물을 잘 샀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강남 대로변 건물들은 호가가 지금 평당 한 1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10억이면은 B 건물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호가로 판단했을 때 가격이죠. 제가 빌딩 투자 알고 보니 호갱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임대료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임대료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해당 부동산의 임차 현황이 현 수준보다 낮으면 임대료를 통한 가격 가치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현황, 잔여 임대차 기간 등을 파악하게 되면 대략적인 미래 가치까지 볼 수 있죠. 자, B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죠. 내가 본업에 집중을 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본업 이외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는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관련된 승계, 부동산 잘 사고 잘 파는 문의는 아래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